지난해 7월이었지에 서희초 교사의 사망 사건 이후로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약 2달 후에는 교육 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로부터 분리할 수 있도록 교원의 학생 생활 지도에 관한 고시가 시행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현장은 여전히 혼란스럽다 하는데요. 학교 현장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예, 구덕초등학교 김소연 교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선생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교육 활동을 방해한 학생을 교실로부터 분리할 수 있도록 교원의 학생 생활 지도에 관한 고시 여기 시행이 됐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행됐고 그 내용 좀 짚어주시죠 일단. 네, 교원의 학생생활 지도에 관한 고시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학생생활 지도 권한의 범위와 방식에 대한 기준을 정하기 위함인데요. 네. 그러나 학교 현장은 정말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예. 분리한 학생을 어디에 머무르게 해야 하는지, 또 누가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또 예산과 공간이 전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 수업을 진행하시다 보면 실제로 수업 방해하는 학생이 있습니까? 네, 아마 대부분의 학급에 다른 학생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소수의 학생들이 많을 것입니다. 저는 저연차 교사인데도 수업 시간에 사실 입에 담기도 힘든 욕설을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주변에는 가위로 위협을 한다거나 의자를 선생님에게 던져서 허벅지에 피멍이 든 선생님 등 상해를 입은 선생님들도 되게 많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거는 공평하게 돌아가야 할 애정 어린 시선과 관심이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몇몇 학생들에게 집중이 되는 것입니다. 교실 안에서 즉각적으로 훈육을 했을 때 아동에게 심리적인 수치를 주었다고 해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사례도 있어서 네네. 교실 밖에 나가서 생활 지도를 하다 보면 안에 남겨진 학생들에게 정말 미안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게는 그 시간도 소중한 수업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예. 네, 다수 학생들의 수업 시간을 지켜주기 위해서 분리 조치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분리 조치하라고 법도 만들고 한 거잖아요. 고시가 됐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이 있다. 그래서 너 안 되겠다. 교실을 좀 나가라라고 이렇게 분리를 하는 거 뭐 어떤 과정으로 분리가 되는 겁니까? 학교마다 다르지만 학칙에는 뭐 교무실이나 교장실 혹은 위클래스 상담실 같은 그런 공간을 분리 장소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분리 장소로 학생을 실제로 인계하는 담임 선생님이 실제로는 매우 드뭅니다. 예. 네, 드물다. 그러면은 이렇게 실제로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들을 분리하는 게 현실적으로 좀 잘 되고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혀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학생의 문제 행동은 곧 담임 책임이다라는 시선이 상당히 짙다 보니까 네네. 최대한 담임 선생님이 데리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교실 뒤에 서 있으라는 생활지도 혹은 교장실로 학생을 인계한 생활지도 등등 때문에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한 선생님도 계셨기 때문에 다들 분리 담당자로 지정되는 걸 상당히 꺼려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분리 담당자를 지정을 해도 좀 그걸 꺼리는 거지만 분리할 수 있는 장소도 여의치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담임 선생님들은 뭐 나오긴 했지만 이전과 뭐 달라진 게 별로 없다 이 말씀이세요, 그죠? 네, 맞습니다. 관련 예산이나 인력도 전혀 충원되지 않았고 정확한 교육부의 지침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근데 예산 지원, 인력 충원은 그럼 무슨 말 하는가요? 이게 얘기를 들어볼 거 아니에요, 선생님들도. 그러니까 뭐 예산이 안 나온다, 뭐 인력 충원이 안 된다. 그럼 언제쯤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직 그런 말들이 내려오지 않아서 학교 현장도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태인 것 같습니다. 또 이게 정확한 책임자를 정해야 하는데 그 책임자를 정하는 것도 학교장과 교원이 서로 협의를 해서 이렇게 정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너무 책임자의 소재가 모호해서 문제 학생을 분리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학부모 민원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담임교사의 몫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담임 선생님들 수업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분리를 하면은 그 담임 교사가 그 분리된 상태에서 그 친구를 또 만약에 무슨 사고가 있다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네.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네요. 예, 지금 좀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이 분리 제도가 시행되면은 좀 어떤 장점이 있을까 예?
교사가 수업에만 집중을 할 수 있으니까 네네. 학생들도 정서적으로 안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 학생을 교실에서 분리하면 다른 학생의 안정과 수업권을 당연히 보장할 수 있고 또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학생도 다른 장소에서 천천히 반성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까 상당히 교육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산 지원이나 인력 충원 이런 것들이 뭐 네네. 법적으로 좀 보완돼야 된다면 시기가 좀 네네. 필요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네네. 당장 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네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교육부는 분리 지도의 근거는 마련해줬지만 예. 후속적으로 필요한 인력, 공간 등의 자원을 별도로 지원하지 않았고 또 지금 현 상황에서는 학생과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을 때 강제로 이 학생을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분리 조치 이후에 학생의 행동이 개선되지 않았을 때 가정으로 학생을 인계할 수 있는 방법 등이 있긴 하지만 지금 현 상황으로서는 저희가 분리 조치를 해서 이 학생을 생활 지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분리 조치할 수 있는 근거가 다 마련이 됐는데 실제로 분리 네네네. 조치를 하는 게 얼마만큼 이제 담임 선생님들한테 스트레스인지를 알겠고 네. 그리고 학부모님들한테 이게 전화를 해서 이게 인계를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뭔가 정책이나 이게 보완책들이 없다 이런 말씀이세요? 네, 맞습니다. 아직은 그런 생활지도, 가정과 연계한 근본적인 생활지도 방식이 법제화되어 있지 않아서 분리 제도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습니다. 참. 많이 답답하고 힘드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업이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번 지금 네네. 필요한 대책이 뭔지 그리고 후속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한 번만 다시 좀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주시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당연히 후속적으로 필요한 인력, 공간 등의 자원은 당연히 필요하고요. 또 제가 원하는 그런 조항 같은 경우에는 가정으로 학생을 인계할 수 있는 이런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아무래도 제가 분리 조치를 하고 나서 그때 발생할 수 있는 학부모 민원 같은 경우에는 네네. 다 오로지 다 담임교사의 책임이다 보니까 네. 법적으로 가정과 연계해서 생활지도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조항을 좀 마련해 주신다면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이렇게 생활지도를 할 때 상당히 편해지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분리 조치를 했어요. 했는데 네네. 그 친구가 뭐 사고를 당하면 안 되니까 그것도 걱정이 네, 되는데 네네. 그 만약에 이제 분리 조치를 해도 뭔가가 좀 개선의 여지가 없다 그러면은 부모님이 네. 학교 와서 아이를 좀 데려가야 되는데 네네. 그런 궁극적인 대책은 아예 지금 마련이 안 돼 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전혀 그런 게 없고 또 정확한 책임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전혀 명시를 해주지 않아서 담임 선생님들이 분리 제도가 있다고 한들 네. 사용하기에는 무용지물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아 그렇군요. 예.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전해주신다면 예. 네. 현재 교실에서는 소수의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들이 다수의 선량한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에게 학생들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결국에 피해를 보는 측은 학생들과 학부모님이 될 것입니다. 바라건대 교권을 학생 인권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인권을 지키는 권리라는 것을 인지하고 정부나 국민분들께서 이를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마디만 더 보태보자면 네네. 네, 과거의 권위적 교사들과 경직된 시스템에 상처받았던 사람들이 여전히 교사를 불신하는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교사들은 많이 달라졌고 학생 인권을 존중하면서 현장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현재의 교사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 들으니까 하나부터 10까지 뭐 틀린 말씀이 없는데 후속 네. 조치가 그렇게 이렇게 이슈가 된 다음에는 조금 많이 논의가 사그라드는 느낌이어가지고 분명히 네, 맞아요. 그 후속 조치가 더 중요한데 말이죠. 네네네. 예, 아마 오늘 청취하신 분들 분명히 좀 여러 가지로 느끼신 바가 있을 것 같아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구덕초등학교 김소연 교사였습니다. 자, 오늘 아침 아니배승학 첫 번째 뉴스입니다. 부산 청년 4명 중에 3명이
현재 소득 수준으로 생활하기가 버겁다라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부산연구원이 발표한 정책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 청년 4명 중에 3명이 현재 소득 수준으로 생활하기가 버겁다고 느끼고 있다고 했습니다. 생계가 빠듯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청년이 노년층보다 높은데 특히 청년층은 노년층보다 소득이 40%가량 높은데도 소비 지출 등을 감안하면 전반적으로 훨씬 어렵다고 느낀답니다. 아무래도 결혼, 육아, 내 집 마련 등에서 지출 부담이 많지 않겠습니까? 근데 더 큰 문제는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저소득층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자포자기하는 청년들이 적지 않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래 우리 부산 시민들의 소득 양극화 문제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다방면으로 참 관심 가지고 해결해 나가야겠습니다. 예,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부산의 공설 해수욕장 7곳의 수질 조사 결과 부적합한 사례가 2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예, 해수욕장은 부산의 자랑이고 여름철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인데 수질 문제가 이래 심각하다고 하니까 걱정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해수욕장을 이용했다는데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이런 문제들을 연구를 잘 해갖고 해수욕장 수질 오염 문제 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 소식입니다. 최근 5년간 국내 철도 역사나 열차 내에서 발생한 대다수 범죄가 이 불법 촬영, 강제추행 등 성범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 성범죄뿐 아니라 폭력, 절도 사건 등이 철도 내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부산역이 이런 철도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역사라는 오명을 썼는데 철도 범죄 현황 자료에 보면 해마다 꾸준하게 이래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하는데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철도는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잖아요. 예, 그러게요. 예, 지금까지 아침의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답답하고 억울한데 아무도 안 들어준다. 어디다 말해야 할지 진짜 모르겠다. 방송에 나오면 안 다르겠나?
부산 어디서든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얘기해 주이소. 자갈짜지매가 여러분의 민원을 기다립니다. 책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에. 책이 주로 서울이나 경기에서 출판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부산에도 출판사가 많이 있고에 지역 출판은 가능성을 가진 시장이라 합니다. 지역 출판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현재 어떤 상황인지 이야기 나눠볼게요. 예, 부산 출판문화산업협회 배은희 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회장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일단 부산 출판문화산업협회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저희 협회는 부산의 터를 잡고 있는 출판사들의 연대 단체입니다. 최근 지식을 전달하기도 하고 요즘에는 영화나 드라마 같은 다양한 콘텐츠로 확장되기도 하잖아요. 예. 그리고 최근에는 자기 표현의 도구로 책을 만들었다가 출판사를 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산에는 아주 다양한 성격의 출판사들이 몇 년 사이에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출판 산업 환경이 수도권 위주로 편중되어 있고 그 혜택이 지역까지 미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네. 상황에서 부산만의 출판 문화를 만들고 지역의 특성을 담은 책들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출판 산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출판사들이 연대와 협력을 하려고 하는 협회입니다. 예, 근데 이번에 부산 출판 문화산업협회 2대 회장이 되셨다고 들었습니다. 각오한 네. 말씀 들어볼까요? 네, 현재 출판 환경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 출판 관련한 정부의 지원이 거의 사라지거나 현장 요구하는 다른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된 상황인데요. 거기에 독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뉴스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제 불황으로 독서 비용뿐만 아니라 모든 측면에서 국민들의 소비가 위축된 상황인 건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대형 출판사들도 매출이 거의 3분의 1로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거창한 각오보다는 지원에 기대지 않고 출판사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경험을 서로 공유하면서 역량을 다지고 현재 할 수 있는 재미난 일들을 도모하면서 이 시기를 잘 버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출판업계에서 뭐 일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문화예술인 단체에서 잡지 만드는 일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예. 잡지가 만들어지는 어떤 과정, 기획하고 원고와 편집 디자인을 교정하는 일에 흥미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잡지 만드는 일을 그만둔 후에도 제가 책 만드는 일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걸 깨닫고 공부를 좀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출판사 이름이 빨간지입니다. 지역을 기록하는 연구 프로젝트를 주로 하고 있고 기록한 내용을 책을 통해 전달하는 일을 합니다. 예. 출판업을 내세우기에는 조금 부족한 지점이 있는데 이렇게 여러 일을 하면서 겸업하면서 책을 내는 출판사가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앞서 현재 출판 환경이 좋지 않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역 출판의 환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독자들은 출판사가 어디에 있는지는 관심이 없잖아요. 하지만 출판사는 어디에나 있을 수 있고 그 출판사들이 자신이 발딛고 있는 지역의 이야기를 꾸준히 책으로 담아낼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산시나 관련 지원 기관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줬으면 하는데 2019년 부산시가 지역출판 진흥조례를 제정한 후에 실질적인 움직임은 없는 상황입니다. 가까이 있는 대구는 벌써 2017년에 대구 출판산업지원센터를 개소했고 네. 올해는 대구 특화 출판산업 육성사업에 국비가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경남은 작년에 출판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이 신설되고 전주는 도서문화 강화 정책에 따라서 출판학교도 열고 지역 작가와 출판사를 홍보하고 판로를 지원하는 정책을 펴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지역들에 비해서 부산에는 더 많은 출판사가 있고 동네 서점과 독립출판과 같은 출판문화, 독서문화 환경이 자립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시나 문화지원기관에 관심이 좀 적고 관심이 있다가도 단체장이나 관련 기관장이 바뀔 때마다 들쑥날쑥한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지역 출판에 대한 좀 더 단단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들이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있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이렇게 뭔가 보여지는 건 좀 없군요. 지역 출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시는 이유 뭐 한 말씀 더 여쭤볼까요? 지역의 입장과 관점에서 지역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지역 사람들의 생각과 정서가 담긴 창작물을 공유하는 가장 기본적인 환경이 지역 출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은 남길 수 없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각 지역에서 자기만의 이야기를 남기고 바깥으로 공유할 때 지역 차원에서는 중요한 문화 자원이 되기도 하고 전반적으로도 우리 문화가 더 풍성해지고 문화 다양성이 실현되는 밑바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가들이 수도권으로 이제 많이 가서 출판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그 이야기를 함께 기획하고 전달할 수 있는 플랫폼이 지역 출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지역 출판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역 출판 활성화가 저희 출판사들끼리만 해서 완성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출판 생태계에 있는 서점이나 도서관, 독자나 작가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부산만의 출판 문화, 독서 문화를 만드는 계기를 지속적으로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수영구 주최로 열리는 광안리 해변 도서전이 출판 생태계가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도서전은 저희 협회가 함께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23년에 부산 수영구 한국 지역 도서전이 계기가 되어서 수영구에서도 인문학 도시로 도서전을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런 축제장에서 많은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부산시에서도 출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환경을 마련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정책이나 지원도 있겠지만 기존에 진행하는 도서전이나 독서 관련 사업에 부산 출판사를 비롯해서 동네 서점, 민간 도서관들의 목소리도 담겼으면 합니다. 정책 지원 뭐 이런 것들은 조금 티일이 걸리지만 당장 뭔가를 장을 마련하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는 네. 것도 해달라. 네. 그 독서 인구는 주는데 요즘 저 뭐 1인 1책 출판해가지고 출판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 이런 트렌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자기개발 측면에서 책 만드는 걸 도와준다는 SNS 광고를 저도 자주 보게 되는데요. 예. 이런 걸 좀 상업적으로 오용하는 게 아니라면 1인 1책 출판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독립출판 개념이 자기 책을 스스로 만드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기도 하고요. 저도 예전에 출판을 시작하기 전에 저도 공부를 해야 돼서 출판 인력 양성 과정을 개설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자기 책을 만들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신의 기록을 하나 남기는 데 의미를 두었는데 그중 몇 분이 출판사를 차리고 좋은 책을 꾸준히 내고 있는 거 보면 지금도 많이 놀랐습니다. 그 출판사 중 일부가 저희 협회의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 누구나 책을 낼 수는 있지만 이들이 상업적으로 이용되지 않고 좋은 책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잘 마련한다면 부산의 좋은 책과 좋은 작가 또는 좋은 독자들이 발굴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부산 시민들과 소통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1인 1책 출판 저도 관심이 생기는데 예. 그동안 출판하신 책 중에 특히 애착하는 책이 있으십니까? 저희는 좀 많은 종수의 책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1년에 한 권은 내자는 생각인데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그중에서 저희가 서점은 내가 할게라는 책이 있는데요. 부산 교대 앞에 올해로 27년째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청소년 전문 서점 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독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곳이 있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지역을 지키고 있는 대표님의 이야기를 담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그 대표님이 이제 작년 말에 이렇게 지병으로 이렇게 좀 일찍 돌아가시는 상황이 있었는데 네네. 그런 지역의 소중한 또 이야기를 남길 수 있어서 좀 영광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책 제목이 뭐라고 하셨죠? 다시 한번. 서점은 내가 할게. 서점은 내가 예. 할게. 네네. 예. 책과 아이들이라는 서점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부산 시민들께 당부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부산에는 1세대 출판사부터 신생 출판사까지 그리고 종합 출판사도 있고 어떤 기획 출판을 하는 출판사도 있고요. 그리고 기성 출판이나 독립 출판까지 그리고 직원이 많거나 또는 1인 출판사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출판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성이 저희의 힘이자 부산만의 출판 문화를 만드는 실마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토대로 지역의 출판사들이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도 애를 많이 쓸 테니까 부산 시민분들도 지역 출판사에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역 출판사 응원하면서 저희도 좀 더 활성화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부산 출판문화산업협회 배은희 회장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부산의 목소리 자갈치 아즈메를 듣고 계십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아즈메 방송을 들으이소. 함께 목소리를 내주이소. 자, 맛있는 음식 먹는 거 정말 큰 기쁨이죠. 이분하고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 진짜 그 음식 당장 달려가서 먹고 싶습니다. 박상현의 머물래, 박상현 맛 칼럼니스트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저 부대찌개 얘기. 네. 부대찌개 정말 좋아하는데 네. 오늘 부대찌개 얘기입니까? 예, 계절적으로도 잘 어울리고. 예, 예. 아우 저도 참 좋아하는데 야. 근데 부대찌개는 들어가는 재료들이 뭐 소세지도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한식인가 아닌가 헷갈리거든요. 네. 뭡니까? 이걸 이렇게 바꿔보죠. 예. 불고기 버거는 한식일까요? 한식이 아닐까요? 불고기 버거는 한식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음식의 조리법에다가 외래의 것이나 다른 것을 받아들였을 때는 네. 그 조리법 자체의 전통을 지켜가는 게 음식에서는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햄이나 소시지를 받아들이더라도 찌개라는 이 원형이 남아 있으니까. 찌개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건 뭐 말씀하셨던 대로 버거는 아무리 불고기를 받아들이건 네. 김치를 받아들이건 예. 그건 식재료나 조리법을 받아들인 거기 때문에 네. 햄버거인 거고. 그래서 부대찌개는 명확한 한국 음식이다. 뭐 버거 불고기찌개 그러면 한식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못 먹긴 하겠지만 어쨌든 알겠습니다. 부대찌개가 뭐 다들 아실 거예요. 뭐 미군 부대에서 뭐 이런 부산물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찌개. 근데 정확하게는 잘 몰라서 네. 그 역사가 담긴 음식이라고 하는데 좀 네. 짚어주시죠. 우선 부대찌개에다가 한 글자만 더 집어넣어 보죠. 부대 앞찌개. 부대 네. 앞찌개.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부대 앞에서 만들어졌다. 네, 네. 당연히 이제 많은 분들이 미군의 어떤 보급품들 중에서 나온 것들을 가지고 찌개를 끓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